안녕하세요. 프로TV 성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된 뒤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던 클린스만 감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던 끝에 한국 대표팀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서 우리 손흥민, 이강인 선수 이름을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그 선수들 때문에 자기가 대표팀 감독에 잘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국내에서도 보도가 좀 많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했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제 현지 방송이 유튜브에 공개가 돼서 독일어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독일어를 영어로 중역을 해서 현지 방송 그 더빙을 하는 더빙 이 자막을 해가지고 영상 만들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왜 이러는지, 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를 얘기하고 가짜를 얘기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방송에 나간 것은 헤어조크 스토커치하고의 인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헤어조크 스토커치가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 좀 나왔었더라고요. 이게 토크쇼 형식으로 여러 코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스포츠 관계자가 나와서 해당되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보니까 이 앞에는 뭐 다른 종목 관계자들 나오고, 클린스만 감독 코너에는 헤어조크 스토커치가 약간 몰래 온 손님처럼 나와서 합석을 해서 같이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정황이 제가 볼 때는 클린스만 감독이 다시 지도자 복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얼마 전까지 카메룬 감독 부임설도 나왔었고, 물론 카메룬 대표팀은 다른 분을 감독으로 그 사이에 선임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또 감독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좀 약간 모면하기 위한, 약간 좀 그 인식을 바꿔놓기 위한,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심어놓기 위한 뭐 그런 정지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진행자가 크리스만 감독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헤어조크 스토크치와의 인연을 좀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해오고 있고, 또 여기가 오스트리아 방송이니까 헤어조크 코치가 오스트리아 축구 레전드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랑 같이 뛰었었고,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헤어조크 코치의 선수 시절 얘기를 합니다. 보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격찬을 해요.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고 기술적으로 뛰어났고 패스도 정말 잘했고, 바이에른에서 1년 딱 같이 함께 뛰었는데 유에파컵 우승도 같이 했고, 그러면서 이분의 특징이 어떤 질문, 어떤 방향의 얘기를 하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를 좀 내세울 수 있는,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요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가 그 당시에 유에파컵에서 한 시즌 15골을 넣었는데 유럽 대회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이었다, 이렇게 슬쩍 또 던져요. 뭐 대단한 성과죠. 엄청난 선수였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꼭 자기 입으로 하니까 뭐 귀엽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왜 하냐면, 전체적인 인터뷰 맥락이 한국 축구를 뭐 연맥인되거나 뭐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결국 한국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결말로 갔다. 이런 맥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선수 시절에 헤어조크하고 정말 서로 눈만 보면 아는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1년밖에 같이 안 뛰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친하게 지냈고, 자기가 나중에 미국에 정착을 했을 때에도 미국을 불러서 선수 생활도 하게 하고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독일 대표팀 감독 가면서 헤어조크가 미국에 홀로 남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클린스만 감독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 감독을 할 때조차 미국에 계속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국 감독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에 좀 민감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진행자가 요 질문을 해요. 98년 이후에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약간 뜸들이다가 좀 길게 얘기를 풉니다. 스위스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고 그 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정착할 곳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본가나 아니면 외가 쪽에서, 친가나 외가 쪽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자기는 따뜻한 일광욕 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단은 옳은 결정이었다. 독일 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야 되지만 그 결정에는 후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대표팀 시절 얘기로 넘어가요. 보면 이제 헤어조코 코치하고 미국 대표팀 감독을 하는 동안 5년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본인이 냈던 성과들에 대해서 이제 추억을 하는데, 뭐 잘했던 성과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골드컵 우승했던 거나 아니면 코파 아메리카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세부적으로 팩터 다른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자기를 좀 높이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골드컵에 대해서 뭐 북중미의 유로 같은 대회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까지는 뭐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2016년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성과를 얘기할 때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코파 아메리카가 어떤 대회냐면 원래 남미에서만 하는 대회인데, 이때는 이제 북중미 다 통틀어서 아메리카 대륙 통합으로 대회를 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같은 팀들이 모두 참가한 대회였다. 그런데 우리 4강까지 갔다. 4강에서도 우리가 아르헨티나한테 졌고, 그때 메시가 정말 우리한테 너무 잘했다. 그 뭐랄까, 그러니까 미국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4강 간 거 맞고요. 다만 마치 그 엄청 강호들을 꺾고 올라간 것처럼 약간 좀 물타기를 좀 하는 게 저는 좀 보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4강에 올라갈 때까지 상대 전적을 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안 만나고 4강에 갔거든요.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이렇게 세 팀하고 조별리그 속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를 했고, 8강에서도 이제 에콰도르를 만났기 때문에, 물론 다른 팀들 다 좋은 팀들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팀들을 만나가지고 4강까지 간 건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거기에 4강에서 4강까지 간 성과를 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얘기를 또 추억을 하면서, 아무튼 본인이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동안에 냈던 성과들에 대해서 헤어조코 코치와 함께 앉아서 굉장히, 네, 좀 훈훈하게 좋았던 추억, 그리고 굉장히 성과를 냈던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를테면 호날두가 있었던 포르투갈을 브라질 정글에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자기 성과를 계속해서 이렇게 띄우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 진행자가 이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는 미국 시절보다는 좀 짧게 계셨더라고요. 1년 남짓밖에 안 계셨는데 좀 이례적이네요.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좀, 네, 한국에서 본인이 실패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국을 떠난 게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란 얘기를 이제 길게 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환상적인 경험이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팀을 떠나게 된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시안컵, 그러니까 아시아의 유로에 해당하는 이 대회가 지난 1월달 카타르에서 있었는데, 4강에 오르는 동안 호주도 꺾었고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집으로 돌려보냈다. 정말 잘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팀의 경기력이 정말 최고조에 올라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아는 사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 팀을 최고로 내가 만들어놨는데 4강전이 열리기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두 빅 플레이어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지컬리 싸웠습니다. 둘 다 스타 플레이어들이었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팀 전체 분위기가 망가졌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코칭 스태프들은 지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팀 감독에서 잘린 것이 성적이나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대표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팀워크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그 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진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에서는 연장자가 늘 옳다라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다. 연장자가 틀렸을 때조차 나이가 우선시되는, 나이를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몇몇 분들이 제가 기사 나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손흥민을 매기는 발언이다. 손흥민을 깎아내리는, 손흥민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클린스만 감독이 그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그 사고 방식에는 중심에 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띄우기 위한 차원에서 얘기인 거지, 이게 손흥민이 됐든 이강인이 됐든 이 사람은 굳이 그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정도로 모략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칭찬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이분은 요 얘기가
뒤에 나오는 자기가 대표팀을 떠나게 된 원인에 대한 밑밥을 깐 거예요. 왜냐? 자기가 책임을 진 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는 연장자들이 다 옳다라고 연장자들을 그렇게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도 연장자, 그러니까 좀 대표팀으로 따지면 감독이 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떠난 이유를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진행자가 그때 대표팀에서 이강인, 손흥민이 싸웠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 충돌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요. 그 당시 감독이었고 어쨌든 떠나긴 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 전직 감독이 상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한국 대표팀 내에서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선수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꺼냅니다. 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잖아. 어쨌든 자기 임기에 벌어진 일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다른 선수들을 팔아가지고 하는 거죠.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동생인 나이가 더 어린 PSG 소속의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팀 이름, 선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형인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한테 무례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굉장히 좀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약간 좀 긁혔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죠. 두 선수가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그리고 이강인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이 탈구가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아시안컵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헤어졌고는 또 끼어들어요. 우리가 그 뜯어 말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또 그거 받아가지고 맞아요. 몇 명이 함께 끼어들어가지고 이 두 선수를 갈라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경기 당일에도 대화를 나누는데 이 팀엔 이미 팀워크가 사라진 뒤였다. 선수끼리도 아무도 대화를 안 하더라. 완전히 전지적 제3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팀을 이끄는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다들 그 일로 충격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팀워크가 사라진 뒤였고 그리고 4강전에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4강전에서 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설령 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문제가 생긴 상태였어도 어떻게든 팀워크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두 선수를 같이 출전시키질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성과를 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감독으로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었다 치더라도 그거를 수습을 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져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뻥을 치냐면 그게 대한민국이 지난 15년 동안 거둔 최고의 성과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다 알고 있잖아요. 2011년에 우리가 이미 4강을 갔었고 아시안컵에서 2015년에 실키 감독 때 우리가 준우승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한심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근데 책임지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무튼 선수들은 다음 대회에도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니까 한국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책임을 감독이 져야 됐다. 내가 그래가지고 대표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쭉 흐름이 있는 거죠. 이 긴 얘기를 한 이유 자체가 한국에서는 연장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결국은 본인이 뭔가 문제, 자기가 무슨 대표팀을 잘못 이끌었거나 성적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팀에 문제가 있는데 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자기는 물러난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긴 얘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대표팀에서 결국 나오게 된 과정도 자기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팀의 문제를 자기가 뒤집어 썼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책임을 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뭐 저하고 헤어축구가 선수단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견하지 못한 거는 맞아요. 약간 좀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했기 때문에 한글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는 단어가 몇 개 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선수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제가 몰랐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분위기를 몰랐을 수 있고 뭐 네. 그래가지고 제 잘못도 있다고 치죠.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는데 협회에서 코칭 스태프들이 책임을 지길 원했다. 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1년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빡빡했다. 빡빡한 스케줄 속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배운 것도 많았고 다른 코치들과 함께 유럽으로 뭐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로 여기저기 어디든 다니면서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린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농땡이를 부렸는지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뭐 잉글랜드에서도 뛰고 독일에서도 뛰고 정말 곳곳에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바빴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 네. 참 가증스럽죠.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 뭐 클린스만 감독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피로감 느끼는 거 알고 왜 저런 한심한 사람 얘기를 또 이렇게 들어야 되냐 하시지만 우리가 이거 알아야죠. 지금 뭐 오스트리아에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거지만 우리만 알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했고 뭐 왜 나가게 됐는지는. 근데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예. 그래야 대한축구협회에서 감독의 어떤 인성이나 감독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니까 참 네, 안타깝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국 감독 대단한 자리였고 부임 첫날부터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국내에 보도된 부분들 중에서 약간 이분이 한국 축구에 덕담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앞으로 8강 월드컵 갈 것 같다는 식으로.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축구에 뭔가 좀 행운을 빌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도 자기를 띄워주는 멘트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한국 대표팀 계속 하고 싶었다. 남아있고 싶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여기 나라와 하요조가 만든 우리가 만든 팀이 월드컵에서 8강을 넘어설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잘해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훌륭해가지고 뛰어나가지고 8강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한국팀 클린스만호는 월드컵에서 8강을 넘어설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이 팀 맡아가지고 월드컵 8강 이상을 갈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결국 그 얘기도 한국 축구에 대해서 뭔가 덕담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토크쇼 출연 자체가 자기 홍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위해 뛰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같이 뛰었던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면피를 한 것이고 물론 이 사람이 손흥민이나 이강인과 절연하거나 이 두 사람 매기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를 겁니다. 단지 자기가 대표팀을 나온 게 실제 있었던 일은 이거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자기 해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애 같죠. 어떻게 보면 참 백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일부 보도가 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그래도 그 당시 감독이었던 사람이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 몇 달이 뭐야 지금 100일도 안 지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제3국 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한국 축구에 대한 얘기들을 떠드는 게 참 너무 서글프네요. 예, 참 크리스만 감독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그냥 하시는 일 잘 하시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 계속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휴.